간디 고등학교 소개 영상 안녕하세요. 간디의 해리포터입니다. 여러분도 타고 싶으신가요? 언제든지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디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간디고등학교 학생 겸 오늘 여러분께 간디학교를 소개해줄 가이드인 탁윤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학교 생활이 어떤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학교의 동아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희 학교에는 수많은 동아리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동아리는 영화를 보는 동아리 시네마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동아리는 영화를 보기 힘든 간디학교에서 영화관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디의 카페를 운영하는 동아리 뜨락입니다. 뜨락은 간디의 랜드마크로서 간디인들의 쉼터이자 카페이기도 합니다. 외부 음식이 생각날 땐 뜨락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바로 봄이라는 동아리인데요. 봄은 학교의 대내외 소식 창구로서 소소한 즐거움을 학교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소풍과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봄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봄의 바람은 간디에서 가장 큰 동아리 중 하나로 사물놀이를 배우는 동아리입니다. 연말에 솔매가 하는 공연은 정말 멋진데요. 한번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답니다. 물론 이렇게 늦게 끝나기도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동아리입니다. 다음은 학교 생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는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인데요. 짬이 나면 악기를 연습하기도 하고 때로는 쉬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의 마스코트인 맹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누구나 한 번은 시선을 강탈당한다고 합니다. 또 예체능 활동이 활발한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판례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종교조가 어떻게 생겼고, 원래는 우리 헌법상 우리가 1학기 때 헌법을 했잖아. 헌법에는 원래는 공무원에게는 이제 정해진 사람들만 근로상권을 누리게 돼 있으니까. 교사들이 모두 이렇게 설거지를 잘한답니다. 밥을 먹은 후 자기 식기를 스스로 씻는답니다. 나중에 커서 간디할 학생이 배워보세요. 역시 깔깔깔 한글쌤 역시 학교의 자랑이시다. 이제부터 기숙사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기숙사에서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기숙사의 밤하늘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데이트 혹은 별사진을 찍기 위해서 친분을 다지기 위해서 학교 옆에 계곡이라는 곳에 내려가곤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며 은하수도 보고 별사진을 찍으면 눈에 다 안 담기는 아름다운 은하수와 별이 영원히 남습니다. 가끔 기숙사에서는 이런 토론 같지 않은 토론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짧게 보시죠. 좀 완두콩빵 좋아하네요. 아니 안 쓸 때도 콩무만이 나오는데 완두콩빵이라서 좋은데 완두콩빵은 싫고. 대체 왜 빵에 완두콩을 넣는 거야? 나 밥에 넣는 것도 이해가 안 돼. 크림빵 취급 안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2단은 생크림하고 단팥빵 같이 먹는 게 2단이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간답니다. 어땠나요?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학교가 돌아가는 것을 재미있게 찍기 위해 노력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간디학교 많이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간디고등학교 입학을 준비 중인 신입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장 정미숙입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로 개교한 지 2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학교를 해왔던 20년을 돌이켜보면 개교 초기에 저희가 꿈꾸었던 여러 교육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실험에 가까운 것들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인가 시절이나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곳은 아이들에게 주체로 설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건강하고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분명한 믿음과 목표는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분명한 좌표가 되어 주었기도 했고 또 간대학교는 여러 대안학교와 달리 설립자에 의한 분명한 학교 철학이 명시적으로 서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학교의 모습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시대나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거나 변형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미래교육이나 혁신교육 같은 용어들이 범람하는 때일수록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이 뭔지, 교사 역할은 뭔지 같은 주제들을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변하는 시대에 달라지는 아이들의 감성을 따라잡는 그러한 유연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교육계 현실을 잠깐 살펴보면 혁신학교들이 애쓰고 있는 학생자치나 참여민주주의 같은 교육과정들,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이 제정하고 있는 인권조례에 담긴 아이들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학교의 모습 같은 것은 이미 20년 전부터 간디학교가 해왔던 것이거나 여전히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야 될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꿈꾸는 환경학교로 선정돼서 생태나 환경 같은 가치, 최근의 기후변화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교내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교내 젠더 불평등 같은 중요한 이슈들을 아이들과 함께 차근차근히 만들어가고 있고 또 작게는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식구청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인권과 평화 같은 다양한 주제가 여러 교과들에서 풍성하게 담아져내고 있는 것도 간대학교의 자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대학교는 혐오와 차별이 용인되지 않는 비폭력 학교로서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여러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서 풀어가고 있고요. 초창기부터 학교 철학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교사들이 헌신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간디학교가 완벽한 학교가 아니고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아닌 것만은 아마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졸업생들이 늘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교, 아름다운 자연이 최고의 교육과정이 되고 있기도 한 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학교, 간디학교는 여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예비 간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간디고등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처음 해보는 거라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아쉬운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를 소개할 때 제가 평소 가장 많이 듣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왜 간디인가? 간디학교의 설립자인 양윤규 선생님은 젊은 시절부터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존경하고 그분의 삶과 철학을 롤모델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간디고등학교는 그 중에서도 간디가 특히 중요하게 여겼던 진리 앞에서의 단순함, 노동하는 삶, 공동체 정신, 이 세 가지 가치를 가르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1997년에 간디학교라는 이름으로 한국 최초의 전일제 대안학교로 개교할 때는 중고통합 6년제 학교였습니다. 2002년에 중학교 과정이 분리되면서 제천 간디학교가 되었고 이후 간디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더러 혹시 힌두교 학교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간디고등학교는 일체의 종교적 편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디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사람과 자발성의 교육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행복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인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간디고등학교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사람으로서 자신이 갖고 태어난 고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탁월성을 실현하고 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도토리가 있습니다. 이 도토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한 그루의 울창한 참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나는 왜 사과가 아닌가? 라던가 너는 왜 사과가 아니고 도토리인가? 라는 질문이나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토리는 그저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참나무가 되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간디고등학교가 지향하는 탁월성이란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하는 수월성과는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간디는 일찍이 학생의 내면에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탁월성의 실현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간디고등학교의 교육 철학은 간디의 교육 철학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 철학을 실제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간디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은 지, 정, 의를 고루 갖춘 전인적 교육 과정, 구조학에 저항하는 시민 정신을 강조하는 공동체 교육,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생태적 감수성 교육, 일체의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는 보편적 인권 감수성 교육,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이동학습,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 다른 개인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디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 교과와 특성화 대안 교과의 이수 비율을 학생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영역 40개 과목의 특성화 대안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26개 특성화 대안 고등학교들 중에서 가장 많고 수준 높은 대안 교육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강 신청에 의한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 인원이 적더라도 최소 3명 이상이 신청한 과목은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30여 개 과목들이 2, 3학년을 통합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건 교실 안팎, 학교 안팎,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설 수 있는 다양한 이동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디고등학교의 가장 특징적인 교육과정 중 하나인 이동학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를 함께 보시면서 특성화 대안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별로 최소 47%, 최대 64% 범위 내에서 특성화 대안교과 이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수 영사과와 같은 보통 교과를 많이 이수하고 비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특성화 대안교과를 많이 이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과 철학이나 이동학습, 식구총회, 졸업논문, 합창과 같은 학교 철학 교과군은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입니다. 공연 실습, 연극, 미술 창작은 2학년 때 3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1년간 집단 창작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목들입니다. 간디고등학교는 자신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 음식 만들기, 옷 만들기 등의 자립교육을 필수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사진, 제빵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고유한 특기와 적성을 발견하는 수업들도 별도의 교과 구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문, 사회, 예술 분야의 진로를 보다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15개 과목의 진로 탐색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학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습은 매년 1학기에 각 학년별로 운영하는 학년 이동학습과 2학기에 모든 학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선택이동학습으로 구분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오늘은 정상적으로 운영했던 2019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7박 8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도보 여행을 다녀옵니다. 제주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두 발로 묵묵히 걸으면서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끈끈한 동료성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학년은 9박 10일의 일정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옵니다. 그동안 호주, 필리핀, 네팔 등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해외 이동학습을 했었지만 최근 3년 동안은 라오스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2020년은 자매학교인 간디 어린이학교와 간디 중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3학년은 2주간 개인별 직업체험 인턴십을 수행합니다. 수행기간도 가장 길지만 준비도 오래 걸려서 2학년 겨울방학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육적 효과가 가장 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직업체험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점검하느라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가장 고생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2학기에는 학년 통합형 프로젝트 수업인 선택이동학습이 있습니다. 학기 초에 공모하여 선정된 10개 내외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3박 4일간 체험형 혹은 탐구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2019년의 경우 미술, 여성인권, 문학, 사진, 음악, 노동인권, 공간수업 프로젝트, 농촌활동, 지리산 종주 등 9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간수업 프로젝트 팀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쉬어가자라는 멋진 휴식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간디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요약하자면 시간을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자기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돕는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간디고등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디고등학교 온라인 입학 설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학년도 간디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체험 위주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기학교에 해당합니다. 모집 지역은 전국 단위이고 한 학급당 15명, 총 30명을 모집합니다. 남녀공학입니다. 지원 자격은 중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입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교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는 12월 7일 월요일부터 12월 10일 목요일 5시 도착분에 한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11일 금요일 12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합니다. 2차 전형은 면접 전형으로 12월 10일 토요일부터 12월 14일 월요일 중 하루가 소요됩니다. 원서 제출 시 면접 가능일을 적어주시면 면접 일정을 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합격자 발표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화요일 12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합격자 등록은 12월 15일 화요일부터 12월 17일 목요일까지 본교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서류 종합 전형과 2차 면접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서류 종합 전형의 경우 내신 성적 증명서 30%와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5배수 이내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전형은 면접 전형으로 개별 면접 60%와 집단 면접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면접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상호 이해 및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별 면접은 학생 1명과 면접관 5명이 함께 면접을 보는 방식입니다. 총 20분가량이 소요됩니다. 집단 면접은 6명의 학생이 10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학부모 면접은 학생이 개별 면접을 하는 동안 면접관과 함께 학교에 대한 상호 이해작용을 펼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단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 3단계 발효 시 면접 전형은 취소가 되며 1차 전형 성적 50%, 개별 화상 면접 성적 50%를 통해 최종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2, 성적증명서, 학부모 소개서, 학생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성적증명서의 경우, 검정고시일 경우 성적증명서 원본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 입학 대상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추가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신 성적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당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서 산출된 석차 연명부 한 부가 필요합니다. 타 시도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의 경우 석차 연명부가 있는 경우 석차 연명부 한 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석차 연명부가 없는 경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신 성적 증명서 한 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시므로 크게 신경 쓰실 것은 없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 성적증명서 한 부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교는 전기학교로 전형 일정이 다르더라도 한 개 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교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에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사항은 학교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돼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일반고 진학보다 좋은 점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반고와 산천 간디고등학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간디고등학교는 아시겠지만 입시 경쟁 교육을 구조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시작된 학교인데다가 기숙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공동체성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도입된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이제 편한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와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들어오면 선후배들하고 함께 친해지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배움이나 성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짐작되고요. 다만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아이가 함께 이 산천 간디고를 왜 오려고 하는지, 가서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이해도나 입학에 대한 동기 같은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표현이 많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간디에 적합한지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아이들을 선발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1차는 제 교무팀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서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테고, 2차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개성이나 학교에 대한 이해도, 저희와의 적합성, 수용성이나 개방성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면접 같은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어진 그 과제를 해결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아이가 보여주는 태도,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모습, 협력하는 태도 같은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달변이 아니라든가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아이가 혹여나 면접에서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성격의 유쾌함과 그런 거 상관없이 전반적인 태도나 자세,
성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다각도로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면접에 참여하는 선생님들 눈에는 실제로 보인다 합니다. 선생님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네, 간디고등학교 교사들은 현재 전임 교원 21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평균 10년 이상 간디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분이 12분 됩니다. 그 말씀은 곧 적어도 10년 가까이 학교에 있으면서 이 학교가 어떤 특성과 문화와 철학을 갖고 운영되는 학교이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분명히 서 있어서 학교 운영이나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데 교사진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풀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안정되고 여유 있는 선생님들에 더해서 최근 2, 3년 사이에 오신 분 선생님들이 한 4, 5분 되시는데 그런 선생님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들이 함께 결합돼서 교육 과정을 안정적으로 차고 나가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변화들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학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은 있나요?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제일 바람직한 건 3년을 함께 보내고 같이 졸업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해마다 약간씩 편차는 있지만 드물게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두세 명씩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면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해진 친구들은 이 간대학교 3년의 교육과정보다는 빨리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생기고요. 네, 두 번째 경우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친구들 경우는 간디고를 입학할 당시에 학교에 대한 이해도나 본인의 그 욕망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급하게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디고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입시 경쟁 교육을 하지 않는 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본인의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일반 인문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의 경우는 그 한두 가지 이유로 저희가 정형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입학 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형태의 것이든 상처나 결핍 같은 것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표출되어서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을 가끔 저희가 만나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는 학교를 다니는 이 생활보다는 오히려 이제 바깥에 나가서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아이가 안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부모님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그 길을 안내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대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간디학교의 수업은 일반 학교와 어떻게 달라요? 네, 우리 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 토론과 발제 수업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문과 수업의 경우에 어떤 주제가 주어지게 되면 발제를 하고 그걸 듣고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과제가 많고 글을 쓰는 과제가 특히나 더 많은 편입니다. 코로나19 때 수업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저희는 그 60% 넘는 과목들이 온라인 대면 수업인 줌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수업들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한 과제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입생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본교 입학 전형 방식을 보시면 서류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뛰어나다고 해서 선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적 비중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작년의 경우 70%, 80%대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다고 꼭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 공동체 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학생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네, 검정고시의 경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나온 성적 조견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은 30점, 90점은 27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환산하는 표에 따라서 성적이 환산이 되어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받은 점수의 30%가 반영이 됩니다. 방과 후 수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과 후 수업이 많이 축소되었는데요.
1학기에는 모든 북, 풍물, 베이스 기타, 드럼, 미술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술 방과 후의 경우 굳이 방과 후 수업이 아니어도 언제든 미술실이 열려 있어서 선생님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혼자 작업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디학교의 주요 행사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월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입학식, 4월에는 4.16 세월호 추모 기간, 4.19 마라톤 대회 등이 열리고 6월에는 학년 이동학습, 7월에는 학기말 축제가 열립니다. 9월에는 선택이동학습을 가고 10월에는 자매 간디학교와 축구 및 밴드제를 열어 교류를 하는 간디 교류주간이 있습니다. 12월에는 마찬가지로 전교생 교사 합창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국어교사로 근무를 하고 올해부터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맡은 간디학교 교사 안준영이라고 합니다. 간디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간디학교 진로교육의 특징은 단순한 체험이나 흥미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쓸모와 경험을 통한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경우 이제 막 입학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1시간씩 진로 수업이 운영이 되거나 이마저도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디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진로 수업을 주당 2시간씩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은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직업 세계에 대해 단순한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방 또는 작은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또는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2주간 자기가 경험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자신이 지낼 곳도 스스로 정하고 어느 분야에서 어떤 경험을 할지 탐색하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진로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연습을 하게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아이들은 어려워하지만 만족도 역시 매우 높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학교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간디학교는 초창기부터 진학에 대해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90년대 후반 개교 당시 일반 학교 교육이 입시 교육에 매몰되면서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문제풀이만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아이들의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능 중심의 입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등 수시가 다양화되고 진정성 있는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학 진학에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입시 교육이나 사회교육의 도움 없이도 진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고 관련한 입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10명의 아이들 중 7명의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희망합니다.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은 자기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자기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고요. 7명의 학생들 중 2명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다른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충분히 자신의 생활을 즐긴다든가 자유를 만끽을 하고 재수를 통해서 진학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5명의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데요. 최근에는 인구수의 하락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해가 갈수록 경쟁률 역시 낮아지기 때문에 진학률 자체는 오늘날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선호하는 대학에 입학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간디학교이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다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학을 잘 보내는 고등학교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선망하는 대학교에 합격자보다는 불합격자를 더 많이 배출합니다. 소수의 합격생을 내세워 학교를 어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더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졸업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98년도에 입학을 해서 2004년도에 졸업한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중고 통합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6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 친구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록밴드 드러머부터 그림을 그리는 화가,
누구나 알 법한 회사에 다니는 친구, 대학 병원의 전문의까지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디학교는 어떤 특별한 진로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흥미가 있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형태가 있듯이 우리는 각자 아이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의 숫자만큼 아이들의 진로는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 남은 졸업생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간디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산청 지역에 남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졸업을 하고 대도시로 가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내려와 자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지역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문화예술활동의 영역에서 좀 지역을 풍성하게 만드는 친구들인데요. 다만 최근에 아이들의 삶의 형태는 정주하는 삶이기보다는 훌쩍훌쩍 잘 떠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형태가 바뀐 측면도 있고 아이들 자체가 삶에 유연한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라도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잘 개척하는 편입니다. 간디학교 학부모로서 학교에 만족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예. 제가 간디학교 학부모로서 만족스러운 거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즐겁게 해준다는 게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다정한 선생님들, 그리고 공감하고 그 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 같은 학부모들, 언제나 싱그러운 기운을 뿜어내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멋진 관계들 속에서 우리 아이가 존재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더 들자면은 입시에만 매달리지 않아서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 그다음 학교의 교과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또한 만족스럽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불안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없잖아 있긴 있었는데, 오히려 간디학교가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서, 입시나 지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 체계의 속도나, 이런 패턴을 벗어나기 때문에, 진로의 정사진을 그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학교들보다는, 방향 잡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때까지 어쩌면 외로운 길을 지치지 않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냥 불안한 것만은 아닌 게, 우리 앞선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좀 늦게라도 모두 자기 길 다 찾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공부할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도 가고, 또 NGO 활동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그 지역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 몫을 다 하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디학교는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간디학교에서 학부모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목적이고 안 그러면 성장의 과정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양한 입시 전형들이 있는데 일부 이를 노려가지고 소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특이한 전략으로서 간디학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오롯이 3년 동안 행복한 생활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간디 학부모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한번 따져보자면 이 전국 단위의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소통의 장을 항상 잘 열어서 가동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들을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 참여해서 함께 해결하는 역할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를 여기에 합격시키신 비결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먼저 학교 홈페이지, 그 다음에 관련 서적,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학교의 철학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하신다면
그 아이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결정해서 또 아이들은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솔직하고 자신있게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성적이라든가 생활기록부, 추천서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학교 정보, 역사를 최대한 알아보시고 그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교 비교는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른 모양을 가진 그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개성껏 성장할 수 있도록 원하신다면 간디학교를 선택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디구가 궁금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모였는지 한번 소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간디고등학교에 그 이벤트 부라고 있는 이제 학생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벤트 부장을 맡고 있는 김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대표 회장단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환입니다. 네, 저는 회장단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학교의 캠페인부 부장을 맡고 있는 이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디고 학생자치부 부장을 맡고 있는 성은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2학년이고요.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제 후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학생자치부 기획을 맡고 있는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몇 개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솔직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간디스럽게. 오케이?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할게요. 간디고등학교는 동아리 활동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학교에는 동아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공식 동아리랑 비공식 동아리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공식 동아리는 28개, 그리고 비공식은 10개로 총 38개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풍물 동아리 솔메바람, 그리고 약간 민중가요에 맞춰서 춤추는 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설명이 좋은데요. 네. 지금 이 좀 보고 계신 분들한테 눈을 좀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 네. 처음 해봐서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훈 씨. 네네네. 저는 워낙 이제 체육 활동이나 뭐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야구 이게 동아리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세리라 같은 야구 동아리랑 연극 본인 표현하는 여화품 연극 동아리 하고 있고요. 또 되게 학교의 큰 굵직굵직한 행사를 담당하는 방송부까지 해서 좀 다양하게 좀 또 동아리를 하고 있고요. 동아리 저도 역시 이제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간디 체육인 협회라고 간체협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체육 행사를 약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아리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싸라고 이제 아침 사커 해서 아침에 축구를 하는 동아리, 이제 앞에 말했듯이 셀이라 뭐 농구부 이런 체육 동아리는 전 다 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체육을 하기에 좀 괜찮은 학교, 특화된 학교. 간디 최고인가요? 간디 최고라고 해도 뭐 마체고 마트마 간디 체육고등. 마체고. 운동장은 좁지만 할 건 다 해요. 운동장. 마트마 간디 최고. 마체고입니다. 마체고. 다음은 이제 정한이한테. 앞에서 친구들이 말했듯이 여화품이란 동아리도 하고 있고, 또 일본군 위안부 기억 동아리인 가지라는 동아리를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밴드를 하는 동아리인 갈라견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간디고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동아리 활동은 원칙적으로는 자유고, 근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말하는 보통 공식 동아리,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동아리는 5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도교사를 모시고 활동을 하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마음껏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간디학교는 쌤이랑 아이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요. 솔직히
선생님이랑 당연히 이렇게 다른 일반 학교보다 훨씬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선생님들이 뭐 이런 말을 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코로나가 좀 없었을 때는 버섯 된장국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제가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옆에 이제 아지쌤 또 종호쌤은 이제 오래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아지쌤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쫄라가지고 저기 수제비도 먹으러 가고 중국집도 가고 솔직히 이 정도면은 제가 좀 예, 좀 많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선생님한테도 쌤 저희 점심 다른 거 먹으러 가면 안 됩니까? 이러면 선생님도 좋지 이러면서 가고 이런 약간 좀 약간 선생님과 학생보다는 약간 좀 사람 대 사람으로 저는 좀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랑. 전 그래서 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 선생님들이랑 제자 사이의 관계가. 그리고 또 저희 학교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학교랑 좀 다른 점을 보자면 저희 교무실 출입이 굉장히 자유로워서 쌤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게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또 뭐 궁금한 뭐 문제나 이런 것도 다 가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고 근데 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그렇게 교무실 자주 안 찾아가거나 뭐 친구들이랑 있는 걸 더 좋아하거나 이러면 또 선생님이랑 인간적으로 이렇게 또 친해지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는데 케바케입니다. 저는 정말 친한 선생님들도 많고 한데 그 중에 이제 방금 저한테 하트 날리신 선생님과 거의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입니다, 거의 저희한테는. 거의 정말 좋아하는 야구 삼촌. 그렇죠. 삼촌이 맞지? 삼촌이 맞지? 나이 차이가 네. 20살 차이 정도 나나요? 삼촌이. 진짜 많이 싸웠어요. 야구 얘기가지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팀을 좋아하시다가 또 다른 팀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참 허물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마음을 열면 그만큼 선생님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시고 되게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나. 저는 되게 쌤들이랑 친한 편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냥 한 3학년쯤 되니까 진짜 친구 같아요. 그냥 쌤들한테 끝에 있는 학생부 선생님께는 그냥 아직 뭐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런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뭐 학교 생활을 하다가 심심하고 이럴 때 교무실에 저절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별거 없어도 그냥 가서 가만히 쌤들 일하는 거 구경하고 그러곤 합니다. 간디고에 오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여기 오면 이제 그 3년을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 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제가 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뭐랄까 내향적이고 약간 다가가기 좀 꺼려하는 편이었는데 지금도 거의 막 낯선 사람 만나면 이렇게 낯가리고 어색하고 이런 게 심한 편인데 이게 또 3년이라는 세월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계속 이렇게 같은 방에서 자거나 같은 기숙사에서 자고 또 같이 내려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1학년 때는 진짜 한 5명 이렇게 완전 작게 다니다가 지금 3학년 되고 나서는 우리 같은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1학년까지 이렇게 다 친한 이런 약간 기적과도 같은 진짜 3년 전이면 상상도 못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데 여러분들도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다 해결되진 않겠죠. 각자 뭐 개인의 노력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런 쓴맛도 보게 될 거고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시간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준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맞지. 3학년 올라와서 깨달은 건데 이 정말 다양하고도 깊은 친구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깊이 있게 관계를 나누는 것보다 본인을 제대로 알아야 본인을 사랑해야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너무 또 진정해갔네. 네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정말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지? 라고 할 때 본인의 마음을 본인이 먼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24기 친구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첨언을 하자면 공부에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관계 기술에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간디고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6시 50분에 기상이에요. 그래서 6시 50분에 기상송을 트는데 꽤 많은 친구들이 6시 50분에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로 내려갑니다.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아침 식사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기숙사까지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서 한 7시 10분에는 7시 10분? 20분? 30분까지도 내려가요. 네, 그쯤 돼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시 반에 학급 모임을 합니다. 학급 모임을 하고 8시 40분부터 각자 맡은 구역 청소를 하고요. 청소가 끝나면 9시부터 바로 1, 2, 3, 4교시 수업을 진행하게 돼요. 수업이 끝나면 12시 5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점심시간이에요. 맞지. 점심시간이에요. 그리고 오후 1시 50분부터 5시, 거의 5시까지 5, 6, 7, 8교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기숙사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 남아서 동아리 활동이나 뭐 개인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8시 반에는 모두 학교를 비우고 그리고 9시부터는 이제 기숙사에서의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건데 공식적으로 9시부터 기숙사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10시 반이 되면 기숙사는 소등이에요. 그래서 10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취침을 하는 것이 규칙이죠.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소등을 10시 반이라는 의미는 불이 꺼졌는데 12시 반까지 취침이잖아요.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 10시 반에 무조건 잠들어야 되느냐 궁금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이게 약간 여자 기숙사랑 남자 기숙사랑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자 기숙사는 10시 반부터 취침인데 남자 기숙사는 그러니까 취침은 10시 반에 소등하고 우리 11시에 취침이지, 공식적으로는. 취침을 저희는 하는 걸로. 소등이 지나고 나면은 자는 친구들도 꼭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일과를 소화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평소에 기숙사 생활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기숙사 하루의 일과가 어떤지, 그 다음에 또 주말을 맞게 되면 그럼 주말에 집에 뭐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못 가는 친구들은 기숙사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거나 또는 학교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걸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집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집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집을 가는 걸. 가는 게 좀 멀기도 하고 뭐 가도 막 집을 안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집을 안 좋아하는 것 같이 나오는. 어머니하고 상처를 정정할게요. 정정 타임.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고 또 그 비용도 좀 세고. 그렇지. 그 주말 그 이틀 사이에 갔다 오기가 좀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주 왕래하는 편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학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은 시리얼이 나오는데 그게 자율적으로 가서 먹으면 되고요.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주로 도서관에 들어와서 개인 시간을 보내는데 오전에 주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밀린 과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오전 시간이 꽤 일찍 가가지고 이렇게 바로 점심을 먹고 정말 하는 일이 없으면 낮잠을 자거나. 주말에 자는 낮잠이 진짜 최고거든요. 진짜?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햇빛 좋은 날에 평상에 탁 누워서 약간 새소리 들으면서 모기도 끼고. 네, 모기도 좀 느끼면서 그렇게 자고 그러다 보면은 뭐 바로 저녁 먹을 때도 있지만 좀 일찍 일어난다 싶으면은 뭐 친구들이랑 운동도 하고 뭐 밀린 과제 또 다시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희 학교가 과제가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닌데 이게 또 살다 보면은 간디 특징이죠. 미루기 좋아하죠. 미루기 좋아하죠.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생들이 혹시 집에 가고 싶거나 그러면은 뭐 외출이나 그런 기간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요즘은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자유롭진 않은데 저희 시내버스가 학교에 다녀요. 그래서 시내버스 10시 반 그걸 타고 나가서 원지라는 마을에 가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보통 진주로 가가지고 이렇게 진주에서 집에 가는 편이죠. 그러면 코로나만 아니면 사실 뭐 매주 갈 수도 있고 외출 외박에 특별한 뭐 어려움 없었다는 얘기죠? 제약은 따로 없어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약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친구들이 말한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 학교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규칙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걸 깨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생활교육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규칙들은 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식구총회를 통해서 규칙을 개정하고 또 그 책임에 대해서도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는데요. 책임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매뉴얼이 존재하는 책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약속에 대해서 그걸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식구총회를 통해서 다 같이 식구들이 함께 네, 책임을 결정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대되시죠? 자, 마지막 질문은 다 좋다. 근데 진짜 너희들 만족하니? 찐 후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솔직한 얘기 좀 듣고 싶은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별 5개 드리고 싶고요. 저는 10개 만점 아니죠? 5개 만점. 저는 되게 학교 생활을 만족을 하는 편이고 좋았습니다. 이 학교가. 이젠 졸업이긴 하지만 졸업이 4개월 앞두고 있지만 저는 1학년 때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졸업을 하기 위해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교과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걸 채우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1학년 때. 왜냐면은 풀 수업이거든요. 1, 2, 3, 4, 5, 6, 7, 8 수업이 다 차 있어요. 그러면 저는 조금 견디기 힘들었지만 열심히 견뎌내서 2학년 돼서 이제 선택 과목을 들어갔을 때 저는 전 등이가 날개 달린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아주. 떼졌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너무 1학년 때 좀 약간 길었던 공부의 시절 지나서 이제 자발성, 과목을 선택하게 된 2학년이 되면서 날개를 달았다. 3학년이 되니까 그 날개를 돋고 친구들 뭔가 바쁜 것 같은데 난 너무 좀 여유가 생겨서 조금 요즘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한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요, 작년 입학 설명회에서도 창구랑 같이 질의응답을 받았는데요. 다시 이 학교를 오게 될 기회가 있다면 다시 올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되게 망설였어요. 온다고 확신을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그때 너무 힘들었고, 약간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감정적인, 네, 그런 부담이 많았어요. 친구 관계나 일도 많았기도 하고, 또 학교가 쉬운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다시 돌아봤을 때도 옆에 있는 이런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놓치기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다시 올 것 같지만 쉽지는 않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학교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분명히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단 혼자 있는 공간이 너무 없고요. 항상 같이 지내야 된다는 게 되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학교를 정말 사랑합니다. 급수수 느낌이 살짝 나는데.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지금 정한이 솔직한 얘기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외로워요. 근데 또 누가 오면 너무 짜증납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이 가면 또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간디 생활은 좀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딜레마를 미리 겪어보는 거죠.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요. 거의 산이 따라서 별점 5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토론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충돌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뭐라 해야 되냐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고 뭐 토론 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충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보통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학교라는 공간에 많은 기대를 안고 오실 수도 있고 할 텐데 절대 이 학교는 본인이 뭔가 하고자 움직였을 때는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의존하여서 너무 의존할 때는 오히려 실망감이 더욱더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생겼을 때 우리 학교 철학에 맞게끔 자발성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선 들어와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해야 될 거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학교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생활을 하시고 뭐 공부도 하고 싶은 공부 하시고 그렇게 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3년 동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셨죠?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인사하는 걸로 마칠게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학교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 외에 추가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첫 번째 질문은요. 고등학교 자퇴 후 간디학교를 지원하고 싶은데 추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최근 2년 이내에 학생을 지도하신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시면 되니까 현재 고1이라면 중3 선생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경쟁률이 좀 있는 관계로 자퇴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학생이 비건인데 비건인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지요? 네, 저희는 채식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한 달 전에 채식하는 친구들을 조사해서 고기가 나올 때는 채식 반찬을 따로 준비해서 그렇게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숙형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마친 후 사설 학원이나 예를 들어 제과 제빵이나 컴퓨터와 같은 학원을 다닐 수가 있나요? 저희는 산속에 있어서 이런 학원을 다니려면 버스를 2번을 타고 나가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원 수업은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앞선 방송에서 답변이 부족했던 내용 중에서 질문 몇 가지를 제가 골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 재학생 중에서 86명이 경남이 아닌 다른 타 시도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나 수도권에서 2.5단계인데 경남은 1단계나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런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어느 단계에 준해서 교육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시 말해서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학기 때 실시했던 원격 수업은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구글 클래스룸 기반으로 이제 원격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약 60% 정도의 수업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줌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 개학 기간 중에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기간 중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교육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기나 실습, 실험 혹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립교과나 이동학습 같은 저희 고유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성에 있어서 급격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현재 저희가 이제 해결하고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죠. 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구성원 모두가 노력 중이고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1학기 때 학년별 교차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학교에 받아서 대신에 외출, 외박을 제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반면에 학생들의 이동권, 그러니까 외출 외박에 대한 이 자유가 좀 제한되다 보니 이것들을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긴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집 정원을 40명에서 30명으로 감축한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것을 감당하기에 저희 학교의 교육력에서 가장 적절한 인원수가 몇 명 정도일까를 고민하다가 15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개교하던 20여 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해서 학생들의 공간 감수성이 많이 바뀐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지금 현재까지는 4인 1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급당 정원을 줄이게 되면은 아마 3인 1실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개교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학급당 정원을 15명 이하로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도 같이 고려해서 내년부터 학급당 정원 15명, 전체 정원 30명으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마지막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코로나 이후 간디학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선 분명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동학습과 같은 학교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전제로 한 교육활동은 어떤 형태로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가 10월 달에 선택이동학습을 해야 되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먼 거리의 대도시로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이동성을 많이 제한을 해서 최대한 산청 관내에서 이동학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에 있어서 안전과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우프기도 한데,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천되다 보니 예년에 비해서 감기 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또 일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등교 수업 기간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이 장점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교사도 그렇고 학생, 학부모도 서로에게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학교 구성원들이 같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2020년 지금 아직 1년이 다 되진 않았지만 간디학교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전국의 예비 간디인 여러분들께 간디고등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은 직접 오늘처럼 이 날씨 좋은 날에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학교 시설도 한번 둘러보시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대화도 좀 나눠보시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빨리 좋은 날이 와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마주 뵙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2020년 간디고등학교 온라인 학교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